오늘 경매 사건은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한뜰마을 6단지 84타입이고요. 입찰일은 2025년 10월 16일입니다. 이게 신건이거든요.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한 번 유찰된다면 11월 정도에 다시 2차 경매가 시작을 될 겁니다. 오늘 이 물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입찰 가격이겠죠. 근데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항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매 사건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아리 이스리스리 라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719호 사건이에요. 세종시 어진동 한뜰마을 6단지 물건입니다. 84타입이고요. 대지권은 미등기. 그런데 감정 가격이 포함되어 있대요. 보통 세종시는요. 세종시 내부는 대지권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분양대금에서 대지권 가격까지 전부 다 분양대금에 속해 있어서 다 납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획 정리를 하고 대지권 등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소유자가 대지권 등기를 안 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단지는 대지권 등기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유자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가격은 7억 9천만 원이에요. 이 가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될 것인지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6층이거든요. 만약에 층수가 높고 좀 조망이 나온다면 1차 가격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라고 하면 유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채권자가 개인이거든요. 임의 경매 사건이고 이제 근저당에 기한 경매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등기부나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42층 중에 6층이래요. 그러니까 층수가 좀 저층부에 속하겠죠. 이 아파트 사용 승인이 2021년 9월 10일입니다. 84타입이고 대지권 미등기, 감정가격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종 대성고등학교 서측 인근, 뭐 대성고등학교 좀 가까운가 보죠. 그리고 초등학교는 나성초등학교예요. 중학교도 나성중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거리상으로는 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요. 아파트 가격 시점이 2025년 1월 30일이고 보존 등기일 2021년 11월 5일이거든요. 요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존 등기가 11월 달에 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대금 납부를 했겠죠. 이때부터 한 2, 3개월 정도 대금 납부 기한을 줍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12월 1일이거든요. 보존 등기가 11월 5일. 그러면 이분이 대금 납부가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한 달 정도 그 시기에 대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을 2021년 12월 1일 날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근저당 설정이 개인이에요. 요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5년 4월 14일이에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적지도 않아요. 4억이에요. 대항력이 있죠. 전입 날짜 확정일자를 보니까 2021년 10월 15일, 확정일자는 2021년 9월 24일. 그러면 이때쯤에 계약서를 쓴 것 같아요. 9월 24일. 말소 기준 권리가 2021년 12월 1일. 그럼 입주하기 전에 일단은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10월 15일 날 했어요. 보존 등기가 언제라고 했죠? 2021년 11월 5일이에요. 보존 등기 나기 전에 이 아파트로 일단 전입신고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이요. 2025년 4월 14일이거든요. 배당 요구 2025년 3월 19일 날 배당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이분은 이 4억이라는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갈 것으로 보여요. 저도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 보증금을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요 금방 본 것처럼 전입 날짜, 확정일자 날짜 이렇게 나오죠. 빨라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릅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거죠. 말소 기준보다 빠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 대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항력은요, 전입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전입만 하면 안 돼요. 점유도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요, 2021년 12월 1일 날 했어요. 이분이 했는데 이때 당시 근저당권 설정을 했어요. 그것도 두 분이나 개인입니다. 은행이 아니에요. 첫 번째 분은 4억 8천. 그럼 한 4억 정도가 되겠죠? 이분인가요? 아니겠죠. 이분하고 이름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배씨라는 분이 또 2억 4천. 그럼 한 2억 정도 빌려줬겠죠? 4억, 2억. 그럼 6억 정도가 될 거예요. 이분이 지금 4억을 지금
신청했어요. 이미경매 사건, 요 근저당권자가. 자, 요게 말소기준 권리인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신축 분양 아파트 들어갈 때 대금 납부 안 하면 이사를 못 가죠. 당연히 이 임차인이요, 요 대금 납부를 했어야만 점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키를 받아요. 그러면 이때 12월 1일 날 키를 받고 이분이 점유를 했을 겁니다.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죠? 전입하고 점유를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예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이 12월 1일 날 됐기 때문에 이분의 대항력은 12월 2일 0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아무리 확정일자를 일찍 받았고 전입을 일찍 했다 하더라도 배당은 이날 이후가 되는 거예요. 12월 1일 이후가 됩니다. 그럼 이 두 분이 다 받아가야만 이분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배당에서 배제될 수도 있겠죠. 이 두 분이 지금 4억하고 2억이면 6억입니다. 최소 6억이에요. 채권 최고액 금액으로 한다면 7억 2천이에요. 그럼 7억대 이상이 낙찰이 돼야만 이분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이 전혀 배당을 못 받는다면 명도도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또 이분과 이분들이 서로 또 아마 싸울 거예요. 서로 소송전이 벌어지겠죠. 그동안에 명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최악의 상태라고 하면 또 이분하고도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항력이 있다. 또 낙찰자는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 이거 가지고 또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인도명령 대상자예요, 이분. 왜냐면 요것만 증빙하면 돼요. 이날 잔금 납부했고요. 이분 이날 입주했다는 것만 증빙하면 이분은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명령으로 가능하겠죠. 그거를 잘 꾸며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과 이분이 다투는 거는 나중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하고 점유 두 개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라도 안 갖췄을 때는 늦게 갖춘 날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 2021년 1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입 날짜 10월 15일, 확정일자 9월 24일, 이것만 볼 때는 이분 배당 다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불가할 것이다. 근저당권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지권 미등기, 매각 목적물 평가에 포함됐다. 그리고 대지권 포함한 가격이다. 그리고 현재 대지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권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을 다 못 받아간다면 인수를 하겠지만, 이렇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인수할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겠네요. 최근에 거래된 걸 보니까 7억 8,500, 602동 16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전세 같은 거는 3억대 정도, 3억 5천 이렇게 되고요. 8억도 거래된 게 있네요. 8억 4천도 거래된 게 있고, 9억 4,500도 거래된 게 있어요. 여기가 좀 층이 낮으니까 가격은 저렴하게 된 것들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7억대 요 정도, 7억 3천 정도. 그러면 지금 7억 9천이니까 당연히 유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4년도 8억대까지 거래됐었고, 또 23년도에 7억 6억 5천도 거래된 게 있네요. 저층부는. 그리고 7억에 거래된 것도 있어요. 직거래로 7억 7천 거래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은 7억 정도 선, 7억 8,500이니까 한 7억 3천대, 7억 3천대 요 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7억 3천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뜰마을 6단지는요 총 4개 동이에요. 576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77대 1. 우와, 엄청나죠? 아마 주차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관리비 미납 여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 평면도예요. 방이 4개, 그리고 주방, 거실 이렇게 돼 있고, 일반적인 이제 평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팬트리 공간이 여기 좀 있는 것 같고요. 드레스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조는 나쁘지 않아요. 4베이 구조입니다. 자, 요게요. 요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아마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비껴서도 조금은 제천 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교는 나성초등학교 쪽으로 되어 있고, 이쪽이 대성고등학교거든요. 중학교도요, 나성중학교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중흥 S클래스 센텀뷰라고 하죠. 센텀뷰. 수요는 6점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공급은 8점, 거주는 6점, 보통시 된다고 하네요. 거래시장은 나쁘대요. 별로 많이 안 된다라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매물에 나와 있는 이런 물건들을 한번 볼게요. 요 평형대 똑같은 거예요. 601동, 602동.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84.91제곱미터. 저층부가 8억 초반대네요. 8억 6천에서 9억 정도 현재 나와 있고요. 좀 저층 8억 9천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중간층 10억 5천. 와, 이렇게 많이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니까. 그리고 8억 5천에도 있네요. 602동에.
601동이 좀 더 좋은가 봐요. 그리고 23층이 9억 2천, 그리고 9억 3천, 7층이 9억. 야, 9억도 있네. 이렇게 8억 5천. 자, 그러면 지금 저렴한 게 8억 5천 정도에 있거든요. 요 가격보다는 당연히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가격대가 있죠? 7억대. 그 정도가 일단은 저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있는 거는 호가는 꽤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뜰마을 6단지 물건을 분석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대지권 미등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가격은 잘 분석해 보셔야 된다. 임장도 다녀보시고 관리비 미납 여부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대항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대항력이 없다면 이분이 배당에서 배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배당을 조금만 받을 수도 있어요. 4억인데 뭐 1억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낙찰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뭐 제 판단으로 만약에 7억에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이분이 배당받을 금액은 1억도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저당권자들이 만약에 임차인이 4억을 먼저 다 배당을 받는다면 분명히 배당 이의 제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분이 배당 받을 때까지 또 명도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요, 입찰 가격을 정할 때 이분의 명도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하실 때 이분이 대항력이 없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명의 결정문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빠르게 명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근저당권자들이 그냥 배당 받게 놔둔다면 수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물건이라 이렇게 오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입찰 가격 정하실 때 판단 자료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